옛날 옛날이라 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조차 아득한 옛 왕조의 기운이 기울어 가던 무렵의 일이옵니다. 그때는 장터에 나가면 쌀값이 하루아침에 오르내리고 관가의 장부에는 백성 이름보다 세금 액수가 먼저 적히던 시절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한다, 변한다 하면서도 정작 제 살 길 하나 마련하기 바빠 남의 집 대문 안사정이야 관심 둘 여유조차 없었사옵니다. 그러한 때에 큰 산의 자락이 마을을 감싸 안고 골짜기 바람이 사시사철 마른 기운을 몰아오던 곳에 작은 읍 하나가 있었사옵니다. 읍내라 해도 번듯한 기와집, 몇 채와 주막 하나, 약방 하나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흙담과 초가가 옹기종기 붙어 살았사옵니다. 다만 그 읍의 자랑이라면 봄이면 산자락을 따라 오래된 홍시나무와 복숭아빛 꽃이 함께 피어 길손에 발을 붙잡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이 고을은 바람이 맛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사옵니다. 그 중에서도 읍의 남쪽 비탈 바람이 한 번 돌고 내려오는 언덕에는 늙은 홍시나무가 줄지어 선 과수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사옵니다. 그 나무들은 아무나 심어 키운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대대로 땅을 잡고 살며 바람의 방향과 물길의 높낮이까지 따져가며 홍시는 땅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타고 열린다 고 떠들던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장씨, 부잣집이라 하옵니다. 장씨 집안은 큰 벼슬을 한 적은 없었사오나 땅 문서가 서랍에 쌓여 있고 장터에선 갑 흥정을 하지 않아도 상인들이 먼저 고개 숙이던 집이었사옵니다. 쌀과 콩이 떨어져도 그 집 고가는 늘 작고 흉년이 들어도 그 집 뒤뜰 장독대엔 장이 마르지 않았사옵니다. 그 집의 대문은 늘 반쯤만 열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어두면 도둑이 들어오고 닫아두면 소문이 들어온다 하여 장씨 부자는 도둑도 소문도 싫어해 대문을 반쯤만 열어 둔다 하였사옵니다. 그 집을 이끄는 이는 장만석이라 불렸사옵니다. 이름은 만석이라 하나 마음은 한 섬도 너그럽지 못하다 하여 읍내 사람들은 뒤로는 은근히 장만석 대감이라 부르되 그 앞에서는 장어른이라 높여 불렀사옵니다. 그 산에는 늘 말수가 적었사오나 한마디를 뱉으면 그 한마디가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워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고르게 내지 못했다 하옵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본이는 드물었고 그가 분을 내면 웃음보다 더 무서웠사옵니다. 분을 낼 때는 큰 소리를 치는 법도 없고 채찍을 휘두르는 법도 없었사오나 그저 눈썹 한 번 찡그리면 사람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옵니다. 장만석의 집에는 하인이 여럿 있었사오나 그 중에서도 부엌일과 뒷일을 도맡아 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이름하여 월선, 월선이라 하옵니다. 월선은 젊어서부터 말이 적었고 말이 적어서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말이 적어 남의 말에 틈을 내지 않는 사람이었사옵니다. 웃을 일에도 크게 웃지 않고 서러울 일에도 크게 울지 않았사오며 누가 물으면 예하고 누가 꾸짖으면 죄송하옵니다 하고 그뿐이었사옵니다. 월선의 신세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사옵니다. 부엌 참모들이 수군거리기를 저 여인은 친정도 없고 한평생 남의 집밥만 먹고 늙겠지 하였다 하옵니다. 그러나 월선은 남의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치 바람이 스쳐가도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제 할 일만 묵묵히 하였사옵니다. 월선은 집 안채에서 잠을 자지 않았사옵니다. 장씨 집, 뒤편 홍씨 과수원 끝자락, 담장 너머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에 작은 토담 오막살이 하나가 있었는데 월선은 그곳에서 살았사옵니다. 그 오막살이는 원래 과수원을 지키던 늙은 머슴이 쓰던 곳이라 했사오나 머슴이 죽고 난 뒤로 비어 있다가 월선이 들어가 살게 되었사옵니다. 낮에는 부엌과 마당에서 숨이 차도록 일하고 밤에는 그 오막살이로 돌아와 솥뚜껑을 덮듯 조용히 문을 닫고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하옵니다. 그 오막살이 앞에는 마치 늙은 용이 꼬리를 말아놓은 듯 굵은 홍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사옵니다. 나무 껍질은 갈라져 손바닥만 한 틈이 군데군데 벌어져 있었고 가지는 세월에 눌려 아래로 처졌사오나 가을만 되면 기어이 붉은 열매를 달아 사람들의 혀끝을 달게 했다 하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나무를 두고 말하기를 저 나무는 장씨 집의 복을 먹고 산다 하였다 하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니다. 장씨 집의 복이 아니라 저 나무 아래 땅이 오래도록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하고 속삭였다 하옵니다. 허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때 아무도 자세히 묻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배가 부를 때는 남의 비밀을 궁금해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는 남의 비밀을 캐물 여유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해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사옵니다. 초겨울부터 눈이 잦았고 눈이 그칠 날이 없었사오며 산길은 사람 발자국이 나기도 전에 다시 덮여버렸사옵니다. 장터에 나가던 상인들도 발길을 끊고 관가의 포졸들도 술기운으로 몸을 녹이며 이런 날엔 죄인도 얼어 죽는다 하고 혀를 찼다 하옵니다. 홍시 과수원도 예외가 아니었사옵니다. 가지마다 얼음이 달리고 바람이 스치면 얼음이 서로 부딪혀 딱딱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월서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도 어깨를 움츠렸다 하옵니다. 장만석은 그 겨울을 맞아 더욱더 계산이 심해졌사옵니다. 쌀 한 대를 퍼낼 때도 눈으로 재고 장작 한 단을 쌓아둘 때도 손으로 세고 하인들의 발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사옵니다. 이 말은 원래 장터 상인들이 쓰는 말이라 들었사오나 장만석은 마치 그 말이 세상에 이치인 양집 안에까지 들여다 박아 놓았사옵니다. 그러니 하인들은 장만석의 발소리만 들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리를 세웠사옵니다. 그런데 말이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재어지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바로 사람의 목숨이옵니다. 그날도 눈은 쉬지 않고 내렸사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늘은 회색 천을 덮어 씌운 듯 흐렸고 마을의 개들은 짖는 소리도 줄였사옵니다. 월서는 부엌에서 김이 나는 솥을 들여다보고 장작불을 뒤집어가며 하루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장씨 집 안채에서는 잔치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밥이 나오고 국이 나오고 그릇이 치워지고 모두가 제자리로 흩어질 뿐이었사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잠잠해질 즈음 월서는 마지막으로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뒷누물로 나가게 되었사옵니다. 뒷누물은 과수원 담장 가까이에 있었사오니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위험했사옵니다. 그러나 월서는 늘 그 길을 다녔고 그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발을 옮겼사옵니다. 눈은 무릎께까지 쌓였고 달빛은 흐려길이 희미했사옵니다. 월선이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려는 찰나 바람 사이로 무언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사오나 소리는 바람과 달리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사옵니다. 월서는 잠시 멈추어 섰사옵니다. 사람이란 무서우면 더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는 법이거늘 월서는 귀를 막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눈길에 서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가만히 살폈사옵니다. 소리는 과수원 끝자락 그 늙은 홍시나무가 서 있는 방향에서 들려왔사옵니다. 월선의 발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사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눈이 뽀드득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가지 마라 하고 말리는 듯 했사오나 월선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그리하여 월선의 눈앞에 앞으로 이읍의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될 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었사옵니다. 늙은 홍시나무 아래 눈이 덮인 자리 한켠에 작은 보자기 같은 것이 놓여 있었사옵니다. 보자기는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눈이 또 쌓여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버려진 짐짝이라 여겼을 법하옵니다. 허나 그 순간 바람 사이로 들리던 소리가
다시 들려왔사옵니다. 그것은 짐짝의 소리가 아니었사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사옵니다. 월서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사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사오나 가슴 한가운데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은 또렷했사옵니다. 월서는 보자기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얼어붙은 매듭을 풀었사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핏기 도는 갓난아이가 있었사옵니다. 얼굴은 추위에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사오나 아직 숨은 붙어 있었사옵니다. 작은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렸사옵니다. 아이는 울림조차 남지 않았는지 눈물도 얼어붙은 채로 볼에 붙어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사옵니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듯 했사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들렸사옵니다. 그때 월선의 머릿속에는 기이하게도 많은 생각이 몰려오지 않았사옵니다. 누가 버렸나? 왜 버렸나? 이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가 아니었사옵니다. 월선의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였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그 순간 멀리 안채 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장만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사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렷하진 않았사오나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 집안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 곳임을 알 수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를 품에 안았사옵니다. 아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사옵니다. 월선의 품 안에서 아이는 미약하게 꿈틀하였사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겨울밤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처럼 느껴졌사옵니다. 월선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사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눈은 그저 내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월선은 아무도 보지 않는 눈길 위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낮게 중얼거렸사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이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그 말을 삼켜버렸사옵니다. 허나 월선의 품 안에는 바람도 눈도 삼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사옵니다. 바로 살아있는 목숨 하나였사옵니다. 그날 밤의 눈은 그저 많이 내린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마치 하늘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흰 숨결을 한꺼번에 토해내기라도 하듯 눈은 멈춤 없이 쏟아졌사옵니다. 바람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과수원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늙은 홍시나무의 가지들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삐걱이며 몸을 떨었사옵니다. 그 소리가 밤마다 들릴 때면 사람들은 흔히 나무도 추위를 견디느라 앓는구나 하고 말하곤 했사옵니다. 월선이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쪽에서 등불이 하나둘 꺼졌사옵니다. 장시 집 사람들은 이미 하루를 접고 잠자리에 들었고 눈보라 속 과수원 끝자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사옵니다. 아니 알 길이 없었다기보다는 설령 알았더라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귀찮아지면 모르는 것이 편해지기 마련이옵니다. 월서는 아이를 안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사옵니다. 발밑의 눈은 점점 더 깊어졌고 치맛자락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무겁게 달라붙었사옵니다. 아이의 몸은 놀랄 만큼 차가웠사오나 아직 완전히 식지는 않았사옵니다. 품에 안긴 핏덩이는 말이 없었사옵니다. 다만 얼음 같은 밤에 미약한 숨만 쉬고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사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사옵니다.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이 아직 이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표처럼 보였사옵니다. 월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 가까이에 손등을 가져갔사옵니다. 숨결이 손등에 닿는지 확인하려 함이었사옵니다. 그 숨결은 가늘었사오나 분명히 살아있는 숨이었사옵니다. 그 순간 월선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한 가지 생각이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이 집에서는 쓸모없는 것은
오래 두지 않는다. 그 생각은 장만석의 말투에서, 장부를 넘기는 손놀림에서, 그리고 하인들을 대하는 눈빛에서 자연스레 배어든 것이었사옵니다. 곡식이 상하면 버리고, 장작이 젖으면 쪼개버리고, 사람이 늙어 힘이 빠지면 슬그머니 일을 줄이는 집안이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장시집 쪽으로 몸을 돌렸사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발걸음은 더뎠사오나 월서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늘 남의 집 밥을 먹으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남의 집 규칙 안에서 숨 쉬어온 사람이었사옵니다. 안채 쪽으로 다가가자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방 하나가 보였사옵니다. 장만석이 서재로 쓰는 방이었사옵니다. 그는 밤이 깊어도 장부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사옵니다. 쌀과 땅, 돈의 숫자를 손으로 짚어보아야 잠이 온다 하였사옵니다. 월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이를 품에 더 바짝 끌어안았사옵니다.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체온이 그 순간만큼은 월선의 가슴을 덜 떨리게 하였사옵니다. 월선은 문 앞에 서서 기침을 한 번 하였사옵니다. 문 안에서 장만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그 목소리는 꾸짖음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일이 있으면 말하라는 소리였사옵니다. 월서는 문턱을 넘지 않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하였사옵니다. 어르신 뒷과수원에서 아이를 하나 발견하였사옵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사옵니다. 종이에 붓이 스치는 소리마저 백었사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월선에게는 눈보라보다 길게 느껴졌사옵니다. 이내 장만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사옵니다. 아이 그 말 한마디에는 놀람도 연민도 없었사옵니다. 다만 번거로운 계산이 하나 늘어났다는 기색만이 배어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를 조금 들어 보이며 말하였사옵니다. 눈 속에 버려져 있었사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사옵니다. 장만석은 문간에 서서 등불 아래에서 아이를 내려다 보았사옵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한 걸음쯤 떨어진 자리에서 아이를 물건 보듯 바라보았사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사옵니다. 그 눈썹의 움직임 하나로 하인들은 그의 마음을 짐작하곤 했사옵니다. 누가 버린 것이냐? 알 수 없사옵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닐 것이냐? 그 또한 알 수 없사옵니다. 장만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사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하였사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집 이름이 오르내리면 곤란하옵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사오나 월서는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들었사옵니다.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었사옵니다. 엮이지 말라는 뜻이었사옵니다. 장만석은 등을 돌리며 덧붙였사옵니다. 눈 많은 해에는 원래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옵니다. 사람 입이 무서운 법이니 괜히 말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사옵니다. 월서는 그 말 속에서 이 아이의 목숨보다 사람 입이 더 무겁게 여겨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사옵니다. 그 순간 아이가 품 안에서 아주 작게 꿈틀하였사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자신이 아직 여기 있음을 알리려는 듯 했사옵니다. 월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사옵니다. 입술이 떨렸사오나 함부로 말을 잇지 않았사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삼켜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게 되는 법이옵니다. 장만석은 다시 한번 아이를 흘끗 보았사옵니다. 산짐승이 물고 간 것이라 해도 이상할 것 없사옵니다. 이 추위에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그제야 입을 열었사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말하였사옵니다. 어르신 아직 숨이 붙어 있사옵니다. 그 말은 부탁도 아니었고
항변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사실 하나를 다시 올려놓는 말이었사옵니다. 장만석은 잠시 월선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사오나 노기가 서린 눈빛은 아니었사옵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가늠하는 눈빛에 가까웠사옵니다. 월선아, 그가 이름을 불렀사옵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아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옵니다. 그 말은 월선에게 익숙한 말이었사옵니다. 장만석이 하인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사옵니다.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같은 뜻이 따라 붙었사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라.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사옵니다. 장만석은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사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사오나 월선의 귀에는 묵직하게 울렸사옵니다. 그리하여 월선은 다시 눈길 위에 서게 되었사옵니다. 품에는 아이가 있었고 등 뒤에는 장씨집의 대문이 있었사옵니다. 그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사오나 그 반쯤은 사람 하나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사옵니다. 월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사옵니다. 눈은 계속 내렸사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그 밤 월선은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었사옵니다. 주인의 말과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생명 하나, 그 어느 쪽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사옵니다. 허나 세상에는 외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옵니다. 그리고 월선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사옵니다. 월선은 아이를 다시 품에 꼭 안았사옵니다. 아이의 숨결이 여전히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사옵니다. 월선은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장씨 집 쪽이 아니라 과수원 끝자락, 자신의 오막살이가 있는 방향으로 말이옵니다. 그 발걸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훗날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그날 밤 눈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 움직였으니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말이옵니다. 월선의 발자국은 눈 속에서 곧장 이어지지 못하였사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을 잡아당겼고 바람은 치맛자락을 붙들며 뒤로 끌어당겼사옵니다. 그러나 월선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안채 쪽을 다시 보지도 않았사옵니다. 이미 들을 말은 들었고 받을 눈길은 다 받았사옵니다. 더 머문다 하여 달라질 것은 없었사옵니다. 월선은 아이를 품에 더 깊이 안았사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더 식어가는 듯 했사오나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었사옵니다. 월선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이의 숨결이 가슴에 닿는지 확인하듯 품을 조심스레 조였사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값진 그릇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사옵니다. 다만 그 그릇 안에는 금도 은도 아닌 사람의 목숨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과수원 끝자락에 다다르자 토담, 오막살이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사옵니다. 낮에는 허술해 보이던 그 집이 그날 밤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해 보였사옵니다. 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고 눈을 피할 지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곳은 그 어떤 큰 기와집보다 든든해 보였사옵니다. 월선은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었사옵니다. 그 숨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결심도 섞여 있었사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눈 속의 아이가 아니라 월선의 오막살이 안에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월선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사옵니다. 문을 닫자 바람 소리가 한결 멀어졌사옵니다. 월선은 아이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재빨리 아궁이 쪽으로 몸을 돌렸사옵니다. 그곳에는 낮에 남겨둔 숯덩이 몇 개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덮어둔 잿더미가 있었사옵니다. 월선은 손이 얼어붙은 것도 잊은 채 잿더미를 헤집어 불씨를 찾아냈사옵니다. 작고 붉은 점 하나가 살아있었사옵니다. 월선은 그것을 보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든 남아있는 법이옵니다. 숯을 더 얹고 숨을 불어넣자 이내 작은 불길이 올라왔사옵니다. 불길은 크지 않았사오나 방 안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를 불가 가까이 옮기되 너무 가까이 두지 않았사옵니다. 오래 불을 다루어 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사옵니다. 이제 먹일 것을 마련해야 했사옵니다. 월서는 곰솥을 꺼내 낮에 남겨둔 쌀 몇 톨을 물에 씻어 넣었사옵니다. 쌀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적은 양이었사오나 그날 밤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없었사옵니다. 월서는 물을 넉넉히 부어 묽고 묽은 미음을 끓였사옵니다. 숟가락으로 떠보아도 알맹이는 보이지 않았사오나 따뜻한 기운만큼은 분명했사옵니다. 미음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월서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들었사옵니다. 해진 옷이었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남아 있었사오나 그날 밤에는 그 옷이 가장 쓸모 있는 물건이었사옵니다. 월서는 옷자락을 조심스레 찢어 아이의 몸에 맞게 감싸 주었사옵니다. 바늘도 실도 제대로 쓰지 않았사오나 손이 먼저 길을 알았사옵니다. 아이의 입술에 미음을 조금 흘려 넣자 아이는 미약하게 입을 오물거렸사옵니다. 삼키는지 흘리는지 분간하기 어려웠사오나 월서는 서두르지 않았사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사옵니다. 월서는 그 과정 내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사옵니다. 괜찮다라 말하지도 않았고 살아야 한다라 다짐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사옵니다. 이불을 덮고 불을 살피고 아이의 숨을 확인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앞섰사옵니다. 미음이 어느 정도 들어간 뒤 아이의 숨은 조금 고르게 이어졌사옵니다. 울음도 움직임도 줄어들었사옵니다. 월서는 그제야 아이를 품에 안고 아궁이 앞에 앉았사옵니다.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자 그 얼굴이 조금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사옵니다. 눈썹도 코도 아직 제 모양을 갖추지 못했사오나 그 안에 담긴 숨결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사옵니다. 그때서야 월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사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불린 적이 없다는 뜻이옵니다. 불리지 않은 것은 쉽게 사라지기도 하옵니다. 월서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사옵니다. 백현이라 하자꾸나. 그 이름에는 큰 뜻이 담기지 않았사옵니다. 벼슬을 하라는 뜻도 아니었고 부자가 되라는 바람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사람으로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사옵니다. 짐승처럼 버려지지 말고 물건처럼 치워지지 말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살라는 뜻이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아주 짧게 말하였사옵니다. 사람만 죽어라. 그 말은 기도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사옵니다. 부탁에 가까웠사옵니다. 세상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아이에게 하는 부탁이었사옵니다. 그날 밤 월서는 제대로 눕지 못했사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숨결이 끊기지 않는지 밤새 살폈사옵니다. 불씨가 약해지면 숯을 더 얹었고 아이의 몸이 차가워지면 품에 다시 안았사옵니다. 잠은 오지 않았사오나 억지로 재우려 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날 밤은 잠보다 깨어있음이 더 필요한 밤이었사옵니다. 새벽녘이 되어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었사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사오나 바람은 한결 누그러졌사옵니다. 아이의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기를 몇 번 하였사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으나 잠깐의 쉼이었사옵니다. 날이 밝자 월서는 다시 부엌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사옵니다. 아이를 남겨두고 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사오나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아이를 헝겊으로 단단히 감싸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눕히고 오막살이 문을 나섰사옵니다. 그날부터 월선의 삶에는 하나의 숨겨진 자리가 생겼사옵니다. 낮에는 장씨 집의 식모로,
밤에는 과수원 끝, 오막살이의 어미로 그 두 자리는 서로 닿아 있지 않았사오나 월선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사옵니다. 사람의 세월은 물처럼 흐른다 하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가만히 두면 어느새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이옵니다. 월선의 오막살이 앞을 지나던 계절도 그러하였사옵니다. 눈이 녹아 진창이 되었다가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붉어지고 또다시 눈이 내리는 일을 10번도 넘게 반복하였사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자라났사옵니다. 처음에는 품에 안고 숨결만 살피던 핏덩이였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며 불씨를 만지작거리던 아이였으며 어느새는 오막살이 문턱을 넘어 과수원 길을 혼자 오르내리는 아이가 되었사옵니다. 월선은 그 아이를 백현이라 불렀사옵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크게 불리지 않았고 남에게 소개된 적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오막살이 안에서 월선의 입술과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불리었사옵니다. 백현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였사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괜히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드물었사옵니다. 배가 고프면 조용히 그릇을 들고 다가왔고 추우면 월선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사옵니다. 무엇을 달라 조르지도 않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사느냐 묻지도 않았사옵니다. 마치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법도라는 것을 아주 일찍 배운 듯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말이 없다고 하여 생각이 없는 아이는 아니었사옵니다. 백현은 눈이 빠른 아이였사옵니다. 산길에 남은 짐승 발자국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차렸고 장씨 집 과수원에서 떨어진 열매를 보면 어느 나무에서 왔는지 가늠하였사옵니다. 월선이 쌀을 씻는 손놀림을 보면 물이 너무 많아질 것을 미리 알고 바가지를 내밀었사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살아야 했기에 몸이 먼저 배운 것이었사옵니다. 월선은 그런 백현을 보며 칭찬을 늘어놓지 않았사옵니다. 기특하다 하지도 않았고 장하다 말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아이가 한 일을 다시 고쳐주고 잘못된 것은 조용히 바로잡아줄 뿐이었사옵니다. 말이 적은 어미 밑에서 아이도 말이 적어지는 법이옵니다. 세월이 흐르며 월선의 몸은 눈에 띄게 변해갔사옵니다. 등은 점점 굽어졌고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사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뜨거운 솥을 만져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머리칼에는 서리가 내려앉듯 흰 기운이 늘어갔사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월선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 그러나 그 말에는 놀라움도 연민도 담기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늘 그래 왔다는 듯한 말이었사옵니다. 월선은 아침이면 장씨 집으로 나가 부엌일을 하였사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장작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사옵니다. 그 일소는 점점 더 느려졌사오나 실수는 없었사옵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었사옵니다. 한편 장씨 집은 겉으로 보기에 더욱 번듯해졌사옵니다. 과수원은 넓어졌고 장터에 나오는 물건도 늘었사옵니다. 장만석의 이름은 여전히 장부에 힘있게 적혔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대문 앞에서 고개를 낮추었사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풍경은 달랐사옵니다. 장만석의 자식들은 자라면서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하였사옵니다. 큰아들은 장터에서 어울리며 돈을 흩뿌렸고 작은 아들은 술과 노름에 빠져 밤을 새우기 일쑤였사옵니다. 안채에는 늘 사람이 있었사오나 웃음은 없었사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도 말이 없었고 말이 오가도 계산과 꾸짖음뿐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사옵니다. 장씨 집은 돈은 많아도 온기는 없다. 집이 크면 바람도 많이 든다. 그 말은 장씨 집 담장을 넘어 월선의 귀에도 들어왔사옵니다. 그러나 월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사옵니다.
남의 집 사정은 오래 들여다볼수록 마음만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월서는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밤이 되면 월서는 다시 오막살이로 돌아왔사옵니다. 백현은 그 시간에 맞춰 불을 지피고 물을 데우고 그릇을 꺼내 놓았사옵니다. 말은 없었사오나 서로의 움직임은 어긋나지 않았사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말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사옵니다. 가끔 폭설이 내리는 밤이면 백현은 창문 틈으로 눈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물었사옵니다. 어머니 눈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월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하였사옵니다. 쌓일 자리가 있어서 오지 않겠느냐. 그 대답은 자연에 대한 말이었사오나 세상살이에 대한 말이기도 하였사옵니다. 백현은 더 묻지 않았사옵니다. 묻지 않아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사옵니다. 아이였던 백현은 소년이 되었고 월서는 노파의 문턱에 들어섰사옵니다. 오막살이 앞 홍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사오나 가지는 더 처졌고 열매는 예전만큼 많이 맺히지 않았사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하였사옵니다. 나무도 늙는다. 그러나 아무도 덧붙이지 않았사옵니다. 사람보다 먼저 늙는 것은 없다는 말을 말이옵니다. 그 세월 동안 큰 사건은 없었사옵니다. 아무도 오막살이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백현의 존재를 묻지 않았사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월선에게는 가장 큰 다행이었사옵니다. 세상은 늘 떠들썩하오나 그 틈에서 조용히 살아남는 이들도 있는 법이옵니다. 그러나 말이옵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고요함은 언젠가 다음 일을 부르기 마련이옵니다. 그 고요함이 언제 깨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세월은 아이를 키우되 아이의 발걸음까지 붙잡아 주지는 않사옵니다. 백현이 15을 넘기던 해 그 아이의 눈길은 더 이상 오막살이 안에만 머물지 않았사옵니다. 과수원 너머로 이어진 산길 장터로 이어지는 큰 길,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며 남기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백현의 눈과 귀에 조금씩 쌓여 갔사옵니다. 백현은 여전히 말이 적었사오나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에게서, 어느 날은 과수원에 들른 장사꾼에게서, 어느 날은 술 기운에 혀가 풀린 머슴에게서 세상 밖의 이야기를 주워 들었사옵니다. 사람이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없으면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하며 남의 밑에서 일하려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들이었사옵니다. 백현은 그런 말들을 월선에게 곧장 전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밤마다 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불씨를 바라보았사옵니다. 불은 타오르다가도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결국 꺼지는 법이옵니다. 그 사실을 백현은 말없이 배워가고 있었사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저물었사옵니다. 월서는 장씨 집에서 돌아와 곡식자루를 내려놓고 백현은 물을 길어와 아궁이에 붓고 있었사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늘 그랬듯이 어긋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백현은 불을 지핀 뒤에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사옵니다.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사옵니다. 무슨 일 있느냐? 그 물음에는 다그침도 걱정도 드러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물음이었사옵니다. 백현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하였사옵니다. 이 고을을 떠나려 하옵니다. 그 말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떨어졌사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뇌어 더는 낯설지 않은 말처럼 들렸사옵니다. 월서는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대답하지 않았사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려놓고 불씨를 한 번 더 살핀 뒤에야 입을 열었사옵니다. 어디로? 백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하였사옵니다. 남쪽으로 간다 하옵니다.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옵니다. 그 말에는 기대도 설렘도 과하게 담기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더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월서는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사오나 망설임은 없었사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아이는 언젠가 떠날 것이고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언제 떠나느냐? 눈이 녹는 대로 떠나려 하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월선의 눈길이 잠시 흔들렸사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눈물로 이어지지 않았사옵니다. 월선은 그저 오래된 솥을 바라보듯 백현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사옵니다. 짐을 싸는 일도 요란하지 않았고 준비도 많지 않았사옵니다. 백현의 짐이라 해봐야 해진 옷 몇 벌과 장터에서 주워들은 글자 몇 개, 그리고 월선이 밤마다 꿰매주던 작은 보퉁이 하나가 전부였사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사옵니다. 눈이 녹아 길은 질척거렸사오나 바람은 차갑지 않았사옵니다. 월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백현의 옷깃을 여미어 주었사옵니다. 손끝이 떨렸사오나 매무새는 흐트러지지 않았사옵니다. 백현은 오막살이 앞에 서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사옵니다. 홍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오막살이는 변함없이 작았사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쌓인 세월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사옵니다. 백현은 월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사옵니다. 큰절을 올리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하였사옵니다. 그동안 은혜가 많았사옵니다. 그 말은 감사였사오나 이별의 말은 아니었사옵니다. 백현은 돌아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런 말들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거워진다는 것을 백현은 알고 있었사옵니다. 월선은 백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사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사오나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사옵니다. 그리고 월선은 그동안 한 번도 길게 말한 적 없던 말을 아주 천천히 꺼내었사옵니다. 사람 노릇만 하거라. 그것이면 좋하옵니다. 그 말은 훈계도 아니었고 기대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바람이었사옵니다. 백현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 끄덕임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사오나 굳이 풀어놓지 않아도 될 것들이었사옵니다. 이내 그는 등을 돌려 고을을 벗어나는 길로 걸음을 옮겼사옵니다. 월선은 붙잡지 않았사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사옵니다.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백현의 뒷모습이 산길의 구비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사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볼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리하였사옵니다. 그날 이후 오막살이는 다시 조용해졌사옵니다. 불은 여전히 피워졌고 솥도 여전히 걸렸사오나 말 없는 공간은 전보다 더 넓어 보였사옵니다. 사람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그 빈자리는 마치 세월 하나가 빠져나간 듯 했사옵니다. 그러나 월선은 그 빈자리를 붙잡고 앉아있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살아야 할 날은 남아있기 때문이옵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세월은 멈추지 않사옵니다. 백현이 고을을 떠난 그날로부터 다시 20해가 흘렀사옵니다. 그동안 눈은 수십 번 내렸고 꽃은 셀 수 없이 피었다 졌사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다시 돌아왔고 어떤 것은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월선은 이제 노파가 되어 있었사옵니다. 허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사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사오나 예전처럼 힘이 실리지는 않았사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허리를 짚어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손마디를 주무르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았사옵니다. 그 오막살이는 더 이상 월선의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장씨집 살림이 기울면서 과수원 관리도 소홀해졌고 오막살이 또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한쪽 벽이 무너졌사옵니다. 월선은 더는 그곳에서 지낼 수 없어 장씨집 행랑채 한켠에 자리를 내어 얻어 살게 되었사옵니다. 얻어 산다 하여도 방 하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창고 옆 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칸이 전부였사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려 싸웁니다. 저 집도 이제 끝물이로구나. 홍시밭이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사옵니다. 장만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자식들은 집안을 지켜낼 그릇이 되지 못하였사옵니다. 큰아들은 남긴 빚을 갚지 못해 장터 사람들에게 외면받았고 작은 아들은 술로 몸을 망쳐 일손조차 보태지 못하였사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기와 지붕이 남아 있었으나 그 안을 채우던 기운은 빠져나가 버린 지 오래였사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홍시밭이었사옵니다. 한때는 고을의 자랑이라 불리던 그 밭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둘 베어 나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열매가 줄어든 탓도 있었고 나무를 팔아 장작으로 쓰려는 계산도 있었사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면 겨울을 한철 날 수 있다는 말이 돌았사옵니다. 월서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사옵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땅이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 소리는 월선의 귀에 마치 오래된 기억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닿았사옵니다. 그러나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나무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고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있는 세월도 아니었사옵니다. 어느 날 장씨집에서는 마지막 남은 가장 늙은 홍시나무까지 베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사옵니다. 그 나무는 과수원 끝자락, 예전에 월선에 오막살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무였사옵니다. 가지는 거의 말라 있었고 열매도 몇 해 전부터 맺히지 않았사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이제 쓸모가 없다. 그 말은 나무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사옵니다. 나무를 베기 전 뿌리를 캐내어야 했사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앉아 있어 그냥 베어내면 땅이 상한다는 이유였사옵니다. 집안의 젊은 머슴들이 삽을 들고 나섰으나 허리가 약하다 하여 중간에 물러났사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하였사옵니다. 월선이 올해 이 밭을 알지 않느냐. 어디가 단단한지도 알 것이고 그 말에 따라 월선은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사옵니다. 노파가 할 일은 아니었사오나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사옵니다. 월선은 말없이 삽을 받아 들었사옵니다. 삽자루는 손에 익었으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사옵니다. 땅을 파는 동안 월선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갔사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눈 속의 아이를 처음 안았던 밤, 오막살이 문을 열고 들어와 불씨를 살리던 밤, 백현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지던 날. 그러나 월선은 그 기억들을 붙잡지 않았사옵니다. 삼날을 땅에 꽂고 다시 빼내는 일에만 집중하였사옵니다. 노파에게 남은 힘은 쓸데없는데 쓰기에는 너무 귀했기 때문이옵니다. 얼마나 파내려 갔을까. 삽 끝에 단단한 것이 걸렸사옵니다. 돌이라 생각하고 다시 힘을 주었사오나 소리는 돌과 달랐사옵니다. 흙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사옵니다. 겉은 흙에 덮여 있었고 입구는 진흙과 지프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사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사옵니다. 항아리를 꺼내 들지도 않았고 곧장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사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물건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놀람보다는 묘한 침묵이 먼저 찾아왔사옵니다. 그 항아리는 새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겉면에는 세월의 자국이 남아 있었고 흙내가 깊이 배어 있었사옵니다. 분명 오래전에 묻힌 것이었사옵니다. 언제 누가 왜 묻었는지는 알 수 없었사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던 시절부터 땅속에 잠들어 있었음만은 분명해 보였사옵니다. 월선은 항아리를 품에 안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땅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사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사옵니다. 이것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 말에는 기쁨도 욕심도 섞여 있지 않았사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발견한 사람처럼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사옵니다. 이 항아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발견이 누구의 삶을 다시 흔들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훗날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홍시나무가 마지막으로 뿌리를 드러내던 날 사람의 마음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말이옵니다. 땅속에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낸 그날 이후로 장씨 집안은 오래간만에 소란이라는 것을 되찾았사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말이 줄어들고 돈 냄새를 맡으면 말이 많아진다 하옵니다. 그 말이 그날만큼 또렷하게 맞아떨어진 적도 드물었사옵니다. 머슴 하나가 먼저 소리를 질렀사옵니다. 항아리 안을 열어보아야 하옵니다. 그 말에 다른 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사옵니다. 누군가는 혹시 곡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하였고 누군가는 조상 때 묻어둔 문서일지도 모른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 뒤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혹시 돈일지도 모른다. 항아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졌사옵니다. 진흙과 짚으로 봉해진 입구를 풀어내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사오나 눈빛만큼은 결코 조심스럽지 않았사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햇빛이 항아리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안에서 누런 빛이 잠시 반짝였사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사옵니다. 그리고 곧 모두가 보았사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금이었사옵니다. 작게 쌓여 있었사오나 흙에 묻혀둔 세월만큼이나 묵직한 무게를 지닌 금덩이들이었사옵니다. 누가 보아도 가짜라 할 수 없는 손에 쥐면 바로 알 수 있는 진짜 금이었사옵니다. 순간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사옵니다. 방금 전까지 항아리를 두고 말이 많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말이 없던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 요란해졌사옵니다. 사람의 욕심은 소리보다 눈에 먼저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장씨 집의 가장이었던 사내, 이제는 부잣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처지에 그가 항아리 앞으로 한 걸음 나섰사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일부러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였사옵니다. 이 땅은 우리 집 땅이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사옵니다. 홍시밭도 나무도 그 땅도 장씨 집 소유였사옵니다. 사내는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니 땅에서 나온 것은 모두 우리 집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고 눈을 피하는 이도 있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정의보다 편한 쪽을 택하는 데 익숙하였사옵니다. 그때 월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사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노파의 걸음은 느렸사오나 그 느림 속에는 서두름이 없었사옵니다. 사내는 월선을 힐끗 보며 말하였사옵니다. 월선아, 너도 들었을 것이옵니다. 이건 우리 집 물건이옵니다. 그 말에는 위협도 배려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이미 결론이 났다는 투였사옵니다. 월선은 항아리를 내려다 보았사옵니다. 금빛은 여전히 밝았사오나 월선의 눈에는 그 빛이 그리 눈부시지 않았사옵니다. 노파의 눈에는 빛보다 세월의 무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으며 반박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잠시 침묵하였사옵니다. 그 침묵은 짧지 않았사오나 길게 끌지도 않았사옵니다. 이내 월선은 입을 열었사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도 없었사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옵니다. 사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사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월선은 한마디를 더 이었사옵니다. 제 것은 이미 떠나갔사옵니다. 그 말은 항아리를 향한 말이 아니었사옵니다. 사내를 향한 말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월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말이었사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사옵니다. 떠나갔다고 해서 금까지 떠나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 말에는 얕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노파의 말을 늙은이의 허튼 소리쯤으로 여기는 눈빛이었사옵니다. 그러나 월선은 그 말에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사옵니다. 오히려 지팡이를 더 단단히 짚고 다시 말하였사옵니다.
이 항아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묻었는지, 왜 이 나무 아래였는지 저는 묻지 않겠사옵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사옵니다. 월서는 이어 말하였사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사람 구실을 하러 갔사옵니다. 그러니 이 금이 제 몫이라 말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사옵니다. 사람들은 금을 보며 서 있었사오나 그 순간만큼은 금보다 월선의 말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사옵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항아리를 끌어당기듯 자신의 쪽으로 당겼사옵니다. 그 행동 하나로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는 그리 가볍게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금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말하였사옵니다. 그날 금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이 먼저 드러났다고 말이옵니다. 금 항아리가 마당에서 사라진 뒤로 장씨 집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사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예전의 고요와는 달랐사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진 자리였사옵니다. 항아리는 장씨 집에 손에 들어갔사오나 그 금은 오래 머물지 못하였사옵니다. 빚은 이미 산처럼 쌓여 있었고 장터의 신용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사옵니다. 금은 하루가 다르게 흩어졌사옵니다. 장부의 숫자를 지우는 데 쓰였고 화를 무마하는 데 쓰였으며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사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금이 아니라 빈 항아리였사옵니다. 장씨 집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사옵니다. 머슴들은 품삯을 받지 못해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더 이상 오갈 일이 없다 하여 발길을 끊었사옵니다. 기와 지붕은 그대로였으나 그 안을 채우던 기척은 사라졌사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사라는 있으나 집이 아니로다. 그 말은 장씨 집에 딱 맞는 말이었사옵니다. 한편 월서는 그 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지도 않았사옵니다. 금이 땅에서 나왔듯 쓸 일 또한 땅 위에 있다고 여겼사옵니다. 월서는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사옵니다. 큰 소리로 알리지도 않았고 생색을 내지도 않았사옵니다. 먼저 장씨 집이 남긴 빚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품삯과 곡식값부터 갚게 하였사옵니다. 돈을 받지 못해 소갈이 하던 이들은 그제야 말없이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감사의 말은 많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이 배를 채우면 말은 자연히 줄어드는 법이옵니다. 그 다음으로 월서는 겨울마다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이들의 이야기를 꺼냈사옵니다. 이름 없이 죽은 자들, 가족 없이 묻힌 자들, 묻힐 곳조차 없어 남의 밭둑에 덮였던 자들. 월서는 그들을 제대로 보내주자 하였사옵니다. 큰 상여도 북소리도 없었사오나 밥 한 그릇과 흙 한 줌을 정성껏 마련하였사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사옵니다. 월선이 금을 쥐지 않았던 이유를 말이옵니다. 마지막으로 월선은 행랑채 앞 빈터에 작은 솥 하나를 걸었사옵니다. 날마다가 아니라 눈이 내리는 날과 바람이 매서운 날에만 불을 지폈사옵니다. 배고픈 이가 있으면 그날은 불을 피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전부였사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 끓이는 부엌이라 불렀사옵니다. 어떤 이는 한 그릇을 먹고 갔고 어떤 이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사옵니다. 누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사옵니다. 월서는 여전히 높아였사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은 더 굳어졌사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그늘이 적었사옵니다. 가진 것이 늘어서가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사옵니다. 장씨 집에 남은 사람은 이제 그 집을 지키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었사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장터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살아 있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자리를 잃은 사람이었사옵니다.
어느 날 눈이 가볍게 내리던 오후였사옵니다. 죽솥에서 김이 오르던 그때 행랑채 앞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섰사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사옵니다. 이 근처에 월선이라는 노파가 산다 들었사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월선에게 데려갔사옵니다. 월선은 사내를 올려다보았사옵니다. 눈빛은 맑았사오나 그 눈 안에 담긴 세월은 쉽게 헤아릴 수 없었사옵니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사옵니다. 월선 또한 이름을 묻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죽 한 그릇을 내어 주었사옵니다. 사내는 그 죽을 천천히 먹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길을 떠났사옵니다. 돌아보지 않았고 월선도 붙잡지 않았사옵니다.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다시 올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사옵니다. 눈 속에서 버린 것은 언젠가 땅이 기억하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도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말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남긴 말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은 묻사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복을 받았고 누가 벌을 받았느냐고 말이옵니다. 허나 오래 살아본 이들은 알사옵니다. 인과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아오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월선은 보답을 바라지 않았사옵니다. 금이 손에 들어와도 움켜쥐지 않았고 가난을 벗어났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켰을 뿐이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고 형편이 어렵다 하여 사람 노릇을 놓지 않았으며 가질 수 있다 하여 먼저 취하지 않았사옵니다. 반면 부자는 살아남았으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리를 잃었사옵니다. 집은 남았으나 웃음은 사라졌고 이름은 있었으되 불러주는 이가 없었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사옵니다. 다만 조용히 일러줄 뿐이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는지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눈 속에 버린 것은 언젠가 땅이 기억하고 마음으로 지킨 것은 끝내 사람이 기억하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옵고 이와 같은 옛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옵니다.